와이프도 같이 봤거든요. 네. 소리가 왜 안 나와? 그런 영화야. 그런 영화야. 무성 영화라고. 2011년이면요. 아바타 이후에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이렇게 두 개 렌즈 붙여가지고 이제 3D 영화 찍고 그런 시즌에 갑자기 무성 영화를 누가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게 그 해를 그냥 정리했어요. 1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이 무성 영화였어요. 그리고 84년 만에 무성 영화가 5관왕이 됩니다. 잠 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한 인문학 불 켜진 밤 1927년 영화에 아직 소리가 없던 무성영화 시대 오케스트라가 스크린 밑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오로지 화면만으로 관객들을 긴장시키고 웃음 짓게 만들었던 영화관이라는 신전 자신의 영화를 음악 뒤에서 보고 있는 최고의 스타 조지. 그는 장난기 많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데 익숙합니다. 커튼콜 타임에도 여배우 소개 대신 강아지 배우 어기를 소개하는 조지. 그리고 이 개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쵸. 어기. 이 개가 견공 종려상이라는 상을 받았어. 칸에서. 네. 비공식 상인데 연기를 너무 잘해요. 유기견이었대요. 심지어. 또 심지어 네. 유기견이었대요. 영화가 끝난 뒤 포토타임을 갖는 동안 팬들 사이에 있던 패티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들어와 조지와 부딪히게 됩니다. 순간 긴장된 분위기. 하지만 조지의 웃음이 모든 걸 녹여냅니다. 패티는 흥분하여 이런저런 포즈를 짓는 와중에 조지의 볼에 키스를 하게 되고 이게 대서특필됩니다. 어딘가 끼가 넘쳐 보이는 그녀는 사실 배우 지망생이었죠. 멋진 댄스 실력으로 엑스트라 배역을 따내는 페피. 엑스트라로 촬영장에 들어왔는데 조지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역할은 단역으로 잠깐 주인공 조지와 춤을 추는 역할. 조지는 테이크를 반복하면서 처음엔 그냥 즐겁다가 그녀에게 뭔가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페페 역시 조지의 분장실 방에 들어갔다가 그의 턱시도를 보게 되고 스트의 한쪽 팔에 손을 넣어 그 팔이 조지의 팔인 것처럼 자신을 안아보는 페피. 그의 품에 안기는 상상을 합니다. 조지는 배우를 꿈꾸는 페피에게 스타가 되려면 남들이 없는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그녀의 볼에 애교점을 찍어줍니다. 하지만 조지는 유부남이고 스타, 페피는 일개 엑스트라. 둘 사이에는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페피는 조금씩 큰 배역을 따내며 커리어를 쌓아가고 영화 촬영 중인 조지는 어느 날 영화사에서 뭔가 새로운 게 있다고 시사실로 부릅니다. 바로
토키 영화라고 불렸던 유성 영화. 조지는 배우가 직접 소리를 내는 장면을 보고 단번에 폭소를 터뜨립니다. 저건 영화가 아니라며 비웃는 조지. 관객들은 소리가 아닌 자신을 보러 오는 것이라고 영화사에 말하고, 그러나 대기실에 혼자 있던 조지는 잔을 내려놓다가 거기에도 소리가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모든 물건에 있는 소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오로지 자신만 목소리가 없다는 걸 느낍니다. 소리 없는 무성배우로서의 공포감을 느끼는 조지. 영화사는 이제 대세인 유성영화 제작에 들어가고, 조지는 자신의 힘으로 영화를 찍겠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주담대를 한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인생이 많이 이제 왔다라는 그런 건데, 말 그대로 주담대를 해서 자기 영화를 제작을 하거든요. 그쵸. 지금. 대출을 받아 홀로 무성영화 사랑의 눈물 제작에 들어가는 조지. 그동안 페피는 유성영화 시대의 라이징 스타가 됩니다. 조지의 영화 개봉일이 10월 25일로 확정되던 날, 페피의 애교점도 같은 날 상영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조지는 페피가 뒤에 앉아 인터뷰하는 걸 알고 반가워하는데, 그걸 모르는 페피는 무성영화 배우는 입만 벙긋거리는 금붕어 같다며 무성영화 배우들을 내리까는 인터뷰를 합니다. 페피 배우의 이 연기도 너무 훌륭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이준기 배우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 약간 뽕 맞은 그에서 막 얘기도 함부로 나오고 이게 네.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장면에. 뽕 언제 맞을 수 있을까요? 한번 뽕 한번 맞아보고. 뽕 약하게 한 번이라도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옵니다, 뽕은. 네.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주지는 금붕어와 같은 자기는 이만 사라진다며 자리를 뜹니다. 페피는 자신의 경솔한 말에 너무 미안해하죠. 드디어 개봉일이 되고 조지의 사랑의 눈물은 조지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페피의 애교점은 대흥행합니다. 흥행 참패 후 조지는 자산을 탕진하고 아내에게 이혼당하며 집에서 쫓겨나고 추락하고 맙니다. 조지는 자신의 곁을 유일하게 지켜주는 집사에게 1년간이나 월급을 못 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해고합니다. 다른 일은 싫다며 하루 종일 밖에서 차를 대기하며 기다리는 집사.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 자리엔 차가 비어 있습니다. 최고의 정점에서 가장 바닥까지 떨어진 조지. 그는 과거의 영광이 찍혀있는 필름을 모두 쏟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조지의 애견 어기는 밖으로 뛰어나가 경찰을 찾는데 과연 조지는 어떻게 될까요? 페피의 사랑도 이대로 끝이 나는 건지. 오늘의 영화는 아티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불 켜진 밤 저는 김보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 영화인 혹은 영화 팬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화 역사가 좀 담겨 있어서 더더욱 뜻깊은 그런 영화로 보고 있는 아티스트라는 작품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성영화 시대의 배우들에 관한 2011년의 영화이기 때문에 배우에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이번 주에도 대배우 한사명 배우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사명입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네요. 대배우 무슨 친구를. 아니 갑자기 네, 명예욕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니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작품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요거 작품 인상평부터 조금 짧게 얘기하고 좀 들어갈까요? 저도 사실 예전에 한번 봤었고 지금 얼마 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봤는데 사실 보면 와이프도 같이 봤거든요. 네. 같이 봤는데 처음에 뭐야 이거 싶더라고요. 와이프가 소리가 왜 안 나와? 해가지고 그런 영화야. 그런 영화야. 무성 영화라고 옛날엔 진짜 영화가 이랬어.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죠. 네. 모르죠. 한 번도 안 본 사람. 그렇죠. 네. 저 때도 이거를 그때 너무 상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이슈가 많이 돼서 네. 공부하려면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막 극장 가서 보고 그랬는데 네. 보면서 처음에 이게 적응이 안 되잖아. 이게 뭐야 처음에. 이거? 처음 5분 적응이 안 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네. 공감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피식피식 웃으면서 보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감동을 받고 나왔죠. 네.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다 재밌게 봤습니다. 네. 2011년이면요. 아바타 이후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 영화판이 미쳐서 돌아가는 게 이거 3D다. 영화의 미래는 3D야. 다 카메라 이렇게 2개 렌즈 붙여가지고 이제 원근감 때문에 맞아요. 3D 영화 찍고 그런 시즌에 갑자기 무성 영화를 누가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게 그 해를 그냥 정리했어요. 심지어 이게 프랑스 영화고 무성 영화인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이 무성 영화였어요. 그리고 84년 만에 무성 영화가 5관왕이 됩니다. 네. 네, 주요 상을 다 휩쓸었어요. 네, 그 정도의 작품이고 굉장히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작품이어서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이걸 보신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오고 그렇죠. 뭐라고 하는데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전체 화면에 말해라고 글씨로 쓰여져서 나와요. 이렇게 무성 영화가 이게 전달하는 방식이 안 익숙하니까. 네. 예. 근데 이게 처음에 좀 그렇지만 몇 번 이렇게 자막을 보고 나면은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조지 역할로 나오는 장 디자르랭이라는 배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저는 이 시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 시대 사람 같아. 네. 그러니까 나무주연상을 받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분 캐스팅이 너무 좋았던 게 그냥 이렇게 쓱 웃는 표정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캐릭터로. 그리고 지금 봐봐요. 화면을 그냥 자기가 나온 화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대사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느껴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이제 뒤에 이 페피가 분장실로 한번 만나러 갔다가 빈 분장실에서 이 턱시도 안에다가 손을 넣고. 그렇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제7의 천국이라는 네. 실제 무성 영화를 오마주한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대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1927년이라고 설정한 이유가 이때 처음으로 이제 토키 영화라고 부르는 유성 영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무성 영화 배우들이 말 그대로 우수수 낙엽처럼 그때 막 쓰러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성 영화의 스타들이 반대로 좀 올라오기 시작하죠. 말 그대로 페피는 유성 영화의 스타가 돼가지고 올라오고 자기가 좋아했던 스타는 말 그대로 내리막 곤두박질 치는 거를 페피는 또 보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유성 영화의 시대가 왔다는 걸 내가 그런 미래는 나는 안 꿈꾼다. 웃고 딱 왔는데 내가 잔을 내려놨는데 다 소리가 있네. 그쵸. 이게 영화에서 폴리라고 불리는 소리들이거든요. 폴리 이런 소리들, 이런 폴리 소리들인데 이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웃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근데 내가 했는데 소리가 나는 무성 배우야. 그렇죠. 이거 정말 공포감이 너무 잘 그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못 주니까 네. 너무 미안해서 당신 해고요라고 하니까 다 처음에 웃다가 이게 너무 좋아요. 처음에 그걸 보고 웃는 거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영화에서 셔레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웃음 한 번으로 스토리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관계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띵동 누가 와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열어주기 전에 거울 한번 보고 열어줘. 그게 셔레이드예요. 셔레이드. 그래서 얘가 지금 오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이 장면도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계단을 영화에서 어떻게 쓰냐면은
누군가의 몰락과 누군가의 그 상승을 계단을 통해서 많이 조커가 계단을 막 힘겹게 올라가거나 춤추면서 내려오는 그렇죠. 이 장면 되게 네. 유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상을 차근차근 올라가는 건 저렇게 힘이 드는데 신나게 타락하는 건 그렇게 신난다라는 아. 거를 그 계단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성시대의 스타인 페피가 계단을 그 사무실로 올라가고 무성시대의 스타였던 우리 조지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마주치게 되죠. 네. 뭐 영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만약 저 상황에서 연기를 한다라고 하면 뭘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난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 대사 없는 연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 여기서 물론 막 이렇게 하는데 소리는 안 나와. 뭐 발성은 했겠죠. 네. 이건 사실 되게 다르잖아요. 연기 현장에서도 많이 방법이. 해요. 배우분들이. 네. 저희 배우들 말고 네. 뒤에 계신 배우분들 있잖아요. 네. 뭐 엑스트라 배우분들이나 뭐 단역, 조단역. 아, 오디오 겹치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근데 음. 그분들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하다가 진짜 소리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실수로. 이게 음. 적응되지 않은 거니까. 저는 진짜 팔다리가 다 묶인 기분일 것 같아서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게 보고 뭐가 떠올랐냐면은 손석구 씨의 가짜 연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남명열 배우님께서 이제 약간 오만하다 그러면서 손편지로 사과 편지까지 썼던 이슈가 예. 있었는데 이 연극 연기, 그다음에 이제 무성 영화 연기, 유성 영화 연기, 그리고 심지어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제 AI에다가 그다음에 블루 스크린 앞에서 상대편이 없고 그냥 이런 여기 하나 녹색 그려놓고 얘랑 연기를 하는 이런 연기 시키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다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계속 이 달라지는 환경 때문에 연기가 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또 이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긴 해야죠. 근데 네. 용납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상대의 역할이 없는데 내가 말 그대로 얘가 이제 나중에 용이래. 이 배우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죠. 여기를 네, 보고 있고 그 감독사시니까. 배우는 저 옆에서 대사를 써주고 네. 시선은 물론 이쪽에서 똑같이 느끼면서 하는 거죠. 음. 그런 경우는 흔하죠. 네. 촬영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런 상대 배우가 존재가 없고 대상이 없고 정말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연극 연기가 사실은 이제 좀 과장되잖아요. 왜냐면은 멀리서 보셔야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 네, 같아요. 극장 멀리서. 사이즈에 따라서. 그쵸. 그리고 이제 표정이나 이런 것도 발성도 어쨌든 마이크 없이 공간을 채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사실 그리고 드라마도 사실 이렇게 클로즈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감정이 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적절한 밸런스가 조금 더 상향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예, 현장상이 있는데 그런 한계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손석구 배우가 마이크 없이 내가 어떻게 속삭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한계가 사실 창조를 불러일으킬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 배우 연기들도 무성 영화에서 사실 옷 속에 소매를 넣고 이렇게 거품에 안기는 이런 연기가 말로 몇 마디 하면 되는 거지만 말을 못 하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창조적인 장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한계 안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가짜다라고 생각하는 표현은 약간 조금 저도 조심스럽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보는 영화 아티스트에서도 언어가 없는 한계 때문에 표정들이 더 재미있고 어쨌든 이렇게 고개 돌린 거 하나로 표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표현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내시잖아요, 배우님들이. 근데 그게 다 표현이 되고 네. 사실 대사는 없지만 되게 몰입감이 사실 더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배우의 표정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오늘 영화 아티스트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영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하긴 했는데 그냥 재밌어요, 이 영화는. 맞아요. 말 그대로 그냥 편안한 할리우드 영화 같아요. 프랑스 영화인데 굉장히 클래식한 어떤 설정들이나 오마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 장면 있잖아요. 저 이 배우랑 안 하게 되면 저 안 할 거예요. 아, 누가 그래줬으면 좋겠죠. 아니, 또 그럼 사실 선배님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랬는데 못하면 어떻게 해? 그냥 조심스럽게 이 배우도 어때? 추천만 좀 해주시면 너무 그래, 좋지. 좀 부담감 좀 느끼고. 이 배우 아니면 안 할 거야. 이거는 아,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나죠. 그쵸. 갑조세는 갑질이 될 수 있으니까. 그쵸. 아무리 네. 위에 올라가도 네. 그건 좀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조심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화의 신 스틸러 강아지의 어기 배우가 나오죠. 배우라고 하는 게 맞나요? 견우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네, 사실 뭐 동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우리 집 댕댕이라고 하는 귀여운 제목의 책입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고 귀엽게 생겼지만 여기 말 그대로
강아지와 친해지고 강아지와 소통하기 위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약간 작은 포켓 사전 같은 책이에요. 저자는 박현정 작가님으로요. 1985년 한국경찰견 훈련소에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1호 애견 훈련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요. 말 그대로 강아지에 대한 이해부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장이 너무 재밌어요. 너의 이름은 해서 이름 짓는 법이 나옵니다. 개 이름 짓는 법, 음식에서 짓는 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 이름 짓는 법부터 말 그대로 A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챕터 2가 넘어가면은 이제 너의 마음이 궁금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개들의 행동, 얘는 왜 도대체 지금 꼬리를 흔드는 거야? 왜 엉덩이를 낮춰서 갑자기 앉는 거지? 여러 가지 견주님들께서 궁금했던 시그널을 읽는 방법이 나와요. 개들은 사실 보통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보내거든요. 스스로를 다독이는 뭐 코를 핥는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의 의미 하나하나가 나오기 때문에요. 견주분들께서 꼭 내 개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봐야 되는 그런 부분 같고요.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오늘의 책은 우리 집 댕댕이였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좋은 영화 한 편 같이 이야기 나눠봐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해명 배우님의 건승을 또 기원하면서 저한테는 사실 네. 제 첫 감독님이세요. 네. 연기를 시작한다고 해서 단편 영화를 막 프로필을 내고 하다가 처음 만났던 감독님이 지금 감독님이신데 그때 그 영화 제목도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시작의 순간. 그렇죠. 네. 오랜만에 그걸로 기억이 제가 네. 연기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작품이고 그 작품 하나로 제가 운이 좋게 식객이라는 영화에 상업영화로 바로 들어가게 됐던 네. 그런 또 일화가 있죠. 저한테는 되게 빨리 스타가 돼서 그 얘기를 해줘요. 미담처럼. 빨리. 어떻게 합니까? 왜 못해? 아니 저는 근데 이렇게 좀 네. 오래될 줄 몰랐어요. 네. 오래 걸릴 줄? 아니, 왜냐면 저 올라가는데? 지금도 못 올라왔지만 네. 저는 초반에 좀 빨리 올라갔어. 그래서 초반에 네. 작품을 난 단편 영화를 한 10년 하다 보면 상업 영화를 11년짜리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너무 빨리 단편 올라갔지. 영화를 몇 개 찍고 바로 상업 영화를 하면서 아저씨 찍고 막 코리아 찍고 막 상업 영화 막 들어가서 야 이거 이런 금방 될 줄 알았어. 야 금방 이거 뭐 자리 잡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13년 1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 그때 받는 페이랑 뭐 얼마 차이도 안 나요. 지금 이거 뭐가 어쨌든 건승을 기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배역이든 작은 배역이든 옛날 배우든 지금의 배우든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는 모두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보는 이 방송도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또 다음 주에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